반갑습니다. 화학을 책임지는 김훈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 입학 전형을 통해서 수능이 왜 약해지고 있고 우리는 왜 정시를 내신과 함께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정시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화학생물공학부, 줄여서 화생공이라 부르죠. 그리고 의예과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0% 컷 환산이라는 말은 10명 중에 7등으로 합격한 친구의 점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화생공 같은 경우에는 396.4점이고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411.6점이네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의예과가 조금 더 가기 힘들구나라는 사실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자료인데요. 최초 합격 컷을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추정치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화생공 같은 경우에는 396.2점이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411.0점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데이터를 비교하게 되면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화생공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총 30명인데 그 중에 하위 30%로 합격한 친구들이 9명입니다. 즉 21등부터 30등으로 합격한 친구가 9명인데요. 70% 컷 점수가 396.4점이고 합격 컷 점수가 396.2점이니까 이 둘의 차이는 0.2점입니다. 즉 0.2점 사이에 9명이 두두두두두두 몰려있는 셈인 거죠. 의예과 같은 경우에도 하위 30% 9명은 총 0.6점 사이에 9명이 우두두두 몰려 있습니다. 0.1점도 안 되는 점수 때문에 붙고 떨어지는 게 결정이 되겠네요.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시 부분만 볼 건데요. 전형 방법입니다. 1단계는 수능 100%로 2배수를 뽑아요.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수능 점수는 다닥다닥 붙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다닥다닥 붙어 있겠죠. 2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는 80%는 성적, 수능 성적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요. 20%는 교과 평가를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즉 내신이 도입이 된 거예요. 완전한 정시는 이제 없어지게 된 셈인 거죠. 교과평가는 내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과 자연계열 학과인데요. 수능 선택은 1+1 조합, 1+2 조합, 2+2 조합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진 점이 있다면 1+1 조합으로도 서울대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1에 있는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 2 중에서 한 개 과목 이상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원과목 2개를 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측에서는 2과목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나 마련했는데요. 바로 가산점입니다. 조정점수라는 이름의 가산점인데 원과목을 2개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2과목 1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가산점이 3점이나 붙어요. 이걸 기억해 볼까요? 70% 컷과 합격 컷의 점수 차이는 고작 0점 몇 점 차이인데 3점이라는 가산점을 심지어 총점에 합산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능에서 엄청난 고득점, 거의 만점 가까운 고득점을 받을 자신이 없다면 이 3점이라는 점수는 굉장히 소중해 보입니다. 그리고 2과목을 2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2점 더해서 5점이라는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수능에서 완전히 고득점을 차지하지 않는 이상 2과목을 선택을 하세요라고 유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환산 점수를 쓰게 됩니다. 1번과 2번이 좀 다른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 최고점, 그러니까 1등으로 합격한 친구의 점수와 1단계 합격자 최저점, 꼴등으로 합격한 친구의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 나는 경우, 그러니까 1등과 꼴등의 점수 차이가 꽤 나는 경우와 1등과 꼴등의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의 환산 방법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등으로 합격한 친구가 99점, 꼴등으로 합격한 친구가 78점, 그래서 점수 차이가 21점이 나는 경우와 1등으로 합격한 친구가 99점, 꼴등으로 합격한 친구가 80점, 점수 차이가 19점 차이 나는 경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유가 95점이고요. 제가 90점입니다. 그런데 환산 점수로 바꾸게 되면 아이유와 제가 점수 차이가 줄어들어요. 95점, 90점일 때에는 점수 차이가 5점인데 환산 점수로 바꾸고 나면 점수 차이가 4.76점, 0.24점이 줄어듭니다. 0.24점이면 아까 70% 컷과 합격 컷이 0.2점일 때도 있었죠. 0.24점이면 엄청나게 폭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1등과 꼴등의 점수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원점수의 점수 차이와 환산 점수의 점수 차이가 똑같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수능 점수를 약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서울대의 전략이 보이시나요? 수능에서 워낙 상위권 친구들이 점수가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문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우수하지 않은 친구냐, 한 문제를 운으로 더 맞췄다고 해서 그럼 더 우수한 친구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서울대가 단연간의 경험으로 알게 된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교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A, B, C로 등급을 매기는데 두 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점수를 총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두 명의 평가자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신 등급 얼마 이상의 A냐 이런 걸 서술에 놓지 않았습니다. 두 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여라는 말은 이 평가자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A 등급을 매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몇 등급 이상이 A예요? 이런 질문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두 명의 평가자가 모두 A를 주게 되면 배점이 5점인데 이제 점수 차이를 보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B를 주게 되면 점수 차이가 1점, 1점이 감점되게 됩니다. 아까 70% 컷과 합격 컷의 차이가 0점 몇 점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이 1점 차이는 충분히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차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정시 파이터라 그러죠. 정시에 올인하는 친구들은 내신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DB, BC 등급도 서울대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 차이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나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정시만으로 서울대에 합격하기가 어렵게 됐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고려대학교도 서울대학교와 같이 정시에 내신을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이제 명문대 사이에서 퍼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평가 자료는 학생생활기록부. 오늘 이야기할 건 이건데요. 교육과정 편성표, 이걸 보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대는 우리 학과에 진학을 해서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 진학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과목을 잘 공부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하겠죠. 즉 해당 과목을 심화학습한 친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고의 교과 과정입니다. 화학을 예로 들어볼게요. 화학 1이 보이고 화학 2가 보이네요. 그리고 AP 화학 2가 보이는데 이 AP 화학 2는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화학 수준입니다. 그리고 응용화학 탐구라는 게 보이고 유기화학이 보이는데 유기화학은 화학과에 진학을 해도 2학년 혹은 3학년 때 배우는 전공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들을 다 배우고 서울대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전공 적합성 점수를 높게 딸 수가 있겠죠. 일반 고등학교인 세화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학 1과 화학 2만 보입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화학 1과 화학 2만 배우고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두 과목은 아까 하나고등학교의 화학 과목과 비교하면 전공 적합성이 다소 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등급이 꽤 높아야 A를 받을 수 있고 하나고등학교 같이 전공 적합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할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다소 낮아도 A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과 성취도 평가를 절대적으로 몇 점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목 수준, 화학 1인지 화학 2인지 AP 화학인지 유기 화학인지 이런 과목 수준도 보고요.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신 따기 불리한 과목인 것 같아도 과감히 도전을 하는 쪽을 서울대가 더 선호를 합니다. 수강자 수가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대에서 이걸 충분히 감안할 거고요. 내 원점수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평균을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내 등수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표준 편차,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있는지를 감안을 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과목에 도전을 과감히 해 주시는 게 서울대학교 평가에서 A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A 등급을 평가하는지 사례를 가지고 선별을 했습니다. 이건 사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등급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리 2, 화학 2 선택을 했는데 서울대는 웬만하면 2과목 2개를 선택을 하고 오라는 무언의 압박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목 관련 성적이 1, 2등급이다. 이 1, 2등급 그러면 3등급이 되면 A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례이기 때문에 사례로 알아두세요.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 등 최상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 성적이 2등급 바깥으로 밀려나도 A가 나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내신으로 이걸 듣고 우리 학교, 우리 과에 오세요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인데 둘 다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을 제시하지 않는 모집 단위는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적극적인 선택 과목 이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과목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발 선택을 하세요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자연과학대학에 있는 학과들, 의과대학에 있는 학과들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꼭 이수하세요라고 공지하고 있고요. 공과대학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꼭 이수하세요라고 공지하고 있고 농생명대학이나 생활과학대학, 수의과 약학대학에서도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세요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이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만 2과목 2가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서울대가 보기에 매력적으로 느낄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수능을 위해서든 내신을 위해서든 2과목 2개는 필수적으로 심화를 해야겠네요. 어떤 2과목을 2개를 선택을 할 것이냐는 전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공을 미리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서울대 및 고려대에서 내신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 등급에서 한 등급 차이가 나면 당락을 엎을 수 있는 1점이라는 점수차가 나기 때문에 정시에 올인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2과목 2개는 반드시 선택을 하고 서울대에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화학을 책임지는 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